자, 안녕하세요. 투자가 카일입니다. 친한 지인 중에 한 명이 이번에 개포 1단지를 재건축한 개포 DH 퍼스티어 아이파크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초대받아서 다녀왔어요. 자, 이전에 개포 4단지를 재건축한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에도 지인이 입주를 해서 거기도 제가 다녀왔죠. 그때는 막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이번 지인은 이제 인터뷰는 안 하고 그냥 내용만 제가 전달 드릴게요. 개포 4단지 그때 그 지인은 30년 전에 실거주로 매수를 해서 원주민으로 재건축 입주까지 한 케이스였고요. 이번에 개포 1단지 DH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이 지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것은 사실 아니고요. 재건축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한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가 좀 다르죠. 자, 제가 가서 단지를 둘러보니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른 개포 단지들도 제가 대부분 다 가봤는데요. 뭐 가볼 때마다 다 좋았는데 여기가 제일 나중에 와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가 좀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개포 1단지가 재건축 되면서 개포 택지지구가 이제 완성되는 모양새입니다. 개포 1단지 디퍼라 부를게요. 이 아파트 이름들이 너무 길어요. DH 퍼스트 아이파크 디퍼와 이 디퍼가 입주를 하면서 옆에 개포 시형을 재건축한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그리고 또 개포 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 이것들이 이제 개포 1단지를 통해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전에도 좋았지만 디퍼와 입주로 인해서 개포 택지지구 자체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고, 특히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가 굉장히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옆에 이제 공사장이 있었는데 그냥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쫙 연결되는 느낌. 개포 단지를 볼 때 제 개인적인 불만은 딱 하나 있는데 단지 이름이 너무 부르기 힘들어요. 너무 길어. 왜 이렇게 다 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개포 디퍼와는 입지가 교통면에서 다른 단지들보다 조금 더 열악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개포 4단지 이런 데랑 비교해서는요. 하지만 이 개포 단지의 특징이 강남 안의 신도시예요. 가족 단위 거주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여기는 교통 단점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역 근처의 아파트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뭔가 목적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정말 가족 단위 거주 지역이란 말이에요. 교통 단점을 충분히 커버할 장점이 많은 아파트 단지예요. 일단 이 개포 디퍼와 같은 경우는 개포 택지지구의 랜드마크 아파트예요. 가장 큰 아파트이고 정사각형 부지의 대단지 아파트, 대단지로서의 빵빵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초품화, 또 병품화라 그러더라고요. 병원, 여기 삼성병원 가깝단 말이에요. 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대단지로서의 공원 같은 단지, 이 단지가 가보니까 정말 공원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그리고 또 단지 옆에 대모산이 있잖아요. 대모산 접근성도 좋고. 또 다른 장점은 여기가 상업지역이 아니잖아요.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어요. 장점이 너무 많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리고 좀 걸어야 되긴 하지만 도곡동 타워팰리스, 도곡역도 도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쪽 가면 또 상업시설들이 있잖아요. 자, 이제 개포 택지지구의 1차 개발이 이제 완료되는 느낌이에요. 개포 1단지가 재건축되면서 1차 이 개포 택지지구의 재건축은 사업성이 좋은 저층 개포 주공 아파트들의 재건축이었어요. 이제 2차로 중층 개포 주공 아파트들이 재건축될 차례인데요. 예를 들어서 개포 5단지, 6단지, 7단지 이런 중층 개포 주공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아파트들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예상하기 힘들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뜻하지 않게 또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죠. 사업성 좋은 개포 저층 주공 아파트의 경우는 추가 부담금 거의 없이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가 가능했어요. 34평 같은 경우에 10몇 평 가지고 있었어도 34평을 추가 부담금 없이 입주합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는 이제 중층 주공 아파트는 아마도 내가 평수를 넓혀가야 되면은 꽤 많은 이제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직 없죠. 사업이 진행되면서 나오겠습니다. 요새 시장 상황을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고 재건축 재개발이 미뤄지고 있잖아요. 추가 부담금 문제, 공사 대금 상승하고 이런 문제가 많은데 사실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워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은 굉장히 이제 꽁꽁 얼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자, 그럼 이제 언제 좋아질 것인가?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은 재건축 재개발도 좋아질 거예요. 주변 아파트들이 부동산 상승장에 막 올라서 내가 이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재건축 재개발이 되겠죠.
그리고 또 재건축 재개발이 아예 그 힘든 아파트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 외국에 보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거 말도 안 나옵니다. 그냥 다 리모델링 하거나 수선하면서 쓰게 돼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시장으로 바뀌는 거죠. 마지막 재건축 재개발로 돈을 좀 벌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시대인 거고요. 그게 이제 저층 아파트들이 끝나고 중층 아파트까지, 그리고 이제 높은 고층 아파트들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과연 그게 사업성이 있을까, 될까 하는 이제 의문점도 있어요. 자, 이번에 개포 1단지 지인 사례를 좀 더 얘기해 볼게요. 배우실 점이 있을 거예요. 개포 1단지는 조합 설립이 2003년에 됐어요. 즉 2003년부터 곧 재건축이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 지인은 2008년 9년경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부동산 경기가 매우 안 좋을 때 매수를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6억대로 매수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용기였어요. 그 당시에는 부동산 상황이 안 좋았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개포단지가 좋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 개포단지들 여기 처음에 입주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무시를 받았어요. 이 단지들이 개도 포기한 동네라고 해서. 하지만 입주해서 이렇게 새 아파트로 싹 바뀌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그 위상이 많이 달라졌죠. 자, 그래서 제 지인 그 친구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여기 그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개포를 6억대로 매수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당시에 부동산에서는 개포 1단지는 조합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곧 입주할 것이라고 했고, 참고로 그 당시에 개포 2단지는 조합 설립이 안 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하지만 결과는 어때요? 조합 설립이 더 늦게 된 개포 2단지가 더 빨리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예상이 힘들어요. 대부분의 이제 통밥은 있어요. 보통 조합 설립이 먼저 되면 먼저 가겠죠. 하지만 또 조합원 수가 또 중요하고 조합 내용이 중요해요. 비대위 막 이런 것들. 개포 1단지는 조합원 수가 많고 조합 내용, 그리고 상가와의 전쟁 이런 걸 겪으면서 사업이 지연되었고요. 개포 2단지 레미안 블레스티지는 좀 조합원 숫자가 적습니다. 이 적당한 조합원 숫자로 의견을 똘똘 뭉쳐서 매우 빠르게 진행됐어요. 지인이 매수한 개포 1단지는 매수가가 6억대였고 34평을 입주하면서 돈을 조합으로부터 좀 돌려받는 구조였다고 해요. 하지만 사업 지연되면서 시간이 연장되면서 추가 부담금을 약간 더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재건축 사업 현장에 매우 흔해요. 참고하세요. 자,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 개포 1단지를 샀을 때 지인이 매도자가 전 주인이 여기 살고 계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였는데 돈이 필요해서 매도하고 임차인으로 계속 사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주하기 전까지. 이런 상황도 이 재건축 단지에서 매우 흔한 형태예요. 본인이 살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 호재를 탑니다. 그래서 가격이 막 올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원래 살고 계시던 분들은 내가 샀던 것보다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이제 빨리 팔고 현금화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살 데가 없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임차인으로 삽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가격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더 올라가는 가격을 보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당시 지인의 경우 이제 매수가가 한 6억대라 그랬으니까 대출을 받았을 것이고요. 대출 받은 금액은 이 아파트가 이주할 때 조합에서 이주비 대출이라는 걸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주비 대출로 갈아탔을 거예요. 이주비 대출은 일반 담보대출보다 보통 그냥 대부분의 경우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이자를 나중에 보통 내죠. 무이자도 뭐 가끔 있고요. 그래서 이주할 때까지만 버티면은 보통 재건축 재개발에서 본인 투자금의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주를 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2008년경에 지인이 매수한 이 아파트는 그 당시에 곧 재건축 된다고 했지만 15년이 더 넘었네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 입주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부동산에 속았나, 내가 투자를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버티니까 입주까지 하게 되고 결국은 위너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가격만 보고 야, 너 투자 잘했다, 부럽다, 너 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재건축 투자하는 분들은 굉장한 고민과 선택으로 그 당시에 투자를 한 것이고 또 많은 인고의 시간을 지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투자가 그런 것 같아요.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조합의 내용, 건설사와의 투쟁 이런 걸 겪으면서 굉장히 다들 힘들어해요. 다시는 재건축 재개발 안 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한번 하면은. 그래도 나중에 입주하고 나면은 오르면은 다 보상이 되는 것이고 또 재건축 재개발 현장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런 게 재건축 재개발 투자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포 1단지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지금 입주장이니까 한번 이런 데는 들어가서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눈을 좀 높여놔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